자, 설쌤입니다. 로그는 지수의 또 다른 표현이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제 로그라고 하는 것을 정의합니다. 로그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약속을 해야 되는데, a의 x 제곱을 b라고 할 때, 밑에 오는 a의 값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오는 b의 값에 대응되는, 그러니까 이 a와 b가 결정됨에 따라서 x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이제 하나의 값에 대응시킬 겁니다. 하나의 값으로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x라고 하는 값의 범위가 일단 우리가 실수가 다 올 수 있게끔 하고 싶어요. 지수 자리에 실수가 오게 하려면 밑에 오는 a는 다 반드시 양수여야 합니다. 반드시 양수여야 되고, 그리고 양수에 대한 x제곱이기 때문에 b도 당연히 양수가 되겠죠. 여기에 추가해서 한 가지 더 약속을 할 건데, 그 약속이 바로 뭐냐면 a가 1이 되면 안 된다라는 약속을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a가 1이라면 1의 x제곱을 대응시키는 b의 값은, 그러니까 1에 대해서 x가 어떻게 정의가 되던 간에 b라는 자리에 올 수 있는 값은 1밖에 안 됩니다. b가 1일 수밖에 없겠죠. 1의 x제곱은 언제나 이 b자리가 1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1과 1이라고 하는 값을 하게 되면 x는 사실 어떤 값이 와도 상관이 없죠. 이 상황에서의 x는 모든 실수, 그러니까 하나의 값에 대응시킬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로그를 정의하기 이전에 밑에 오는 a 자리, a라는 값은 1은 안 된다라고 약속을 먼저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a의 x제곱은 b다라고 하는 요 값을 x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기호 로그를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로그 a의 b랑 x라고 하는 지수는 이제부터 같은 값이 됩니다. x는 밑에 오는 a와 이 a의 x제곱의 결과 b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표현된 로그 a에 비해서 a는 똑같은 이름으로 불립니다. 밑이라고 이름을 부를 거고, 그리고 여기에 오는 b라는 값은 이제 진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약속했던 조건들이 여기에 따라 붙습니다. 밑은 양수고 1이 되면 안 됩니다. a는 1이 아닌 양수가 됩니다. 밑은 1이 아닌 양수. 진수라 불리는 b는 최초의 지수로부터 나온 이 로그의 값에서 b는 양수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로그를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는 밑에 오는 a라는 값은 1이 아닌 양수, 그 다음에 진수 자리에 오는 b는 양수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갈 겁니다. 이게 로그가 정의될 조건이 됩니다. a의 x제곱은 b라고 하는 지수 표현에서 지수 자리에 있는 x를 표현하기 위한 도구가 바로 로그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 2의 세제곱이 8이다 라는 값을 로그를 가지고 표현을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그를 사용해 나타내자라고 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런 거야. 지수에 있는 요 3이라는 값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가 로그라고. 3은 로그 2의 8이다라고 쓸 겁니다. 밑에 오는 값은 밑에 있었던 2를 작은 글씨로 해서 로그의 오른쪽 아래에다 조그맣게 쓰고요. 그 다음에 우변에 있었던 8은 동일한 크기로 큼직하게 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밑과 진수의 구별을 위해서 밑에 오는 숫자를 더 크게 쓰는 이런 상황들은 만들지 마세요. 밑에 오는 값은 언제나 작은 글씨로 쓰는 것으로 우리가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아래 첨자 형식의 작은 글씨로 쓰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2의 세제곱이 8이다 라고 하는 것은 3은 로그 2의 8. 물론 뭐 좌변과 우변을 바꾸는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로그 2의 8은 3이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다시 3의 4제곱은 81입니다. 얘를 가지고서 로그로 표현하게 되면 지수에 오는 4는 로그 3의 81이다 라고 이제 읽어주게 될 겁니다. 로그는 그 이름을 붙일 때
이렇게 이름을 정합니다. a를 미수로 하는 n의 로그. 사실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닌데 이게 약속이기 때문에 로그 a의 n이라고 하면 밑을 a로 하는 n의 로그다라고 잡아줄 거고, 로그 2의 8, 밑을 2를 밑으로 하는 8의 로그, 8의 로그, 이게 이제 정의상으로 불리는 이름이 됩니다. 우리가 얘네들의 이 로그를 읽을 때는 로그 2의 8이라고 읽을 거예요. 밑에 오는 값을 읽고 2의 8이라고 읽을 건데, 이게 가지고 있는 정의는 2를 밑으로 하는 8의 로그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3번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쓰겠죠. 마이너스 2는 로그 5의 25분의 1이라고 쓸 거고, 2분의 1은 로그 6의 루트 6이라고 쓸 겁니다. 마이너스 4는 로그 2분의 1의 16이다 라고 써주게 될 거예요. 로그는 지수의 또 다른 표현 방식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1번부터 다시 보면 2를 몇 제곱하면 2를 몇 제곱하면 2를 몇 제곱하면 8이 됩니까? 2를 몇 제곱하면 8이 되니 3을 몇 제곱하면 81이 되고, 5를 몇 제곱하면 25분의 1이 되고, 6을 몇 제곱하면 6분의 1이 되는지. 이게 지수니까요. 2분의 1을 마이너스 4제곱해야 16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수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로그라고 하는 새로운 기호를 통해서 지수에 있는 값을 표현하는 그런 도구를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로그를 지수로 표현하는데, 로그를 지수로 표현할 때는 우리가 로그의 밑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밑에 오는 숫자 2로부터 시작을 해서 2의 5제곱은 32입니다. 7의 제곱은 49입니다. 3의 마이너스 3제곱은 27분의 1입니다. 라고 하는 형식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6번은 2의 5제곱이 32다 라고 지수로 표현할 거고, 7의 제곱은 49, 3의 마이너스 3제곱은 27분의 1, 11의 2분의 1제곱은 루트 11, 2분의 1의 마이너스 3제곱은 8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로그를 지수로, 지수를 로그로 바꿔놓는 이런 연습들이 끝나고 나면, 자, 로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이 로그를 지수로 바꿔서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x라는 값을 구해 볼 겁니다. 로그 3의 x가 3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지수로 바꿨을 때 3의 세제곱이 x라는 걸 알게 될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x라는 값은 3의 세제곱의 결과 27이 답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12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의 마이너스 5제곱이 x가 될 거고, 따라서 x라는 값은 32분의 1이랑 같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3번에 보면 이번엔 x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얘는 4의 x제곱이 16이 되고, 16은 4의 제곱이므로 x는 2여야겠죠. 이때 있는 요 x라는 값은 지수 표현으로 바꿨을 때 지수 자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 값을 가지고선 x 값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의 x제곱이 125분의 1, 125는 5의 세제곱이고 역수이기 때문에 5의 마이너스 3제곱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x는 마이너스 3이라고 답하면 되겠죠. 2분의 1의 x제곱, 2분의 1의 x제곱이 8입니다. 8이 2의 세제곱인데 밑을 2분의 1로 통일하기 위해서 2분의 1의 마이너스 3제곱으로 표시하게 되면 이것도 14번처럼 마이너스 3을 답으로 하겠다. 자, 16번은 x가 밑에 있어요. 밑에 있는 x를 기준으로 해서 가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수를 일단 바꾸겠습니다. x는 x의 제곱이 64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로그를 정의하면서 x, 이 밑에 오는 x 값은 언제나 양수여야 한다라고 정해놨었죠. 여기에 또 1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조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x제곱이 64가 되는 x, 양수인 x값은 8만 답이 될 수 있습니다. 17번의 경우에 x의 마이너스 4제곱이 만분의 1입니다. 만분의 1이라는 값이 10의 마이너스 4제곱과 같으므로 따라서 이때 x는 10이라고 답해야겠네요. 자, 한 단계 더 꼬아져 있는 문제가 18번에 보입니다. 18번의 경우에 로그 2에 로그 3의 x는 2다. 여기서 우리가 명확한 구분을 좀 하면 이 로그에서의 진수는 로그 3의 x가 다 진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얘가 진수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2의 제곱은 로그 3의 x, 2의 제곱은 로그 3의 x라고 봐야죠. 그러면 이제 여기로부터 우리는 로그 3의 x가 4란 얘기죠. 4. 이게 되는 걸 하나 알 수 있고, 다시 한번 이 로그를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3의 4제곱이 x다. 그러므로 x라는 값은 81이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로그의 성질, 로그의 정의로부터, 그러니까 지수와 로그 사이의 어떤 변환 관계에 의해서 x 값들을 구해보는 그런 문제들을 봤습니다. 밑에 오는 미지수 x는 양수여야 한다. 1이 아닌 양수. 그리고 진수 자리에 있는 로그는 우리가 로그를 2번 풀어주면 된다. 뭐 이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로그가 정의될 조건은 밑은 1이 아닌 양수, 1이 아닌 양수여야 되고, 진수는 양수여야지만 로그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19번은 밑은 3이고 진수 x 플러스 2는 양수여야 하므로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됩니다 라고 답하시면 되고, 20번의 경우에 진수 자리에 있는 x, 이 범위를 정해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양수, 자연스럽게 2차 부등식 만들어졌죠. x-1, x-2가 0보다 커야 되므로 따라서 x는 1보다 작다 또는 x는 2보다 크다라고 답하셔야 됩니다. 2차 부등식이 크다 부등식일 경우에는 그 범위가 양쪽으로 나누어집니다. 작작 큰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커야 되죠. 21번은 밑에 x를 포함하고 있고 밑은 양수여야 합니다. 그리고 1이 되면 안 되죠. 밑은 1이 아닌 양수다. x는 1보다 크고 그리고 x는 2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답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 1보다 크다라고 하는 범위에서 2라는 숫자 하나를 제외시켜야 되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이렇게 두 개의 범위로 나눠서 표시하시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또는 이제 앞으로 5하라고 쓸게요. x는 2보다 크다라고 해서 이렇게 범위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범위인 것이죠. 22번 보면 22번은 밑과 진수에 모두 다 문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차례대로 갈게요. 밑 조건 7 빼기 x가 양수고 7 빼기 x는 1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x-5는 양수여야 되는 상황인 거죠. 따라서 x는 7보다 작다. 그리고 x는 6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6은 아니다. 이게 이제 밑 조건이고요. 밑 조건. 진수 조건은 x가 5보다 크다가 됩니다. 진수 조건은 5보다 크다. 동일한 수직선 위에 우리가 이 범위들을 표시해 보면 3개의 숫자가 필요하네요. 5, 6, 7이라는 범위가 필요하고, 우리가 밑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일단 7보다 작다. 자, 6이 되면 안 된다. 6은 빼야 되죠. 그 다음에 5보다는 크다라고 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이 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5와 6, 6과 7 사이가 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부등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적다 보면 어느 순간에 머릿속에 정수만 남아 있어요. 5보다 크고 6보다 작고 6보다 크고 7보다 작으면 얘네들은 정수가 하나도 없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 실수기 때문에 5와 6 사이에 있는 무수히 많은 실수값들을 우리가 범위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x가 5보다 크고 6보다 작다 또는
6보다 크고 x는 7보다 작다라고 하는 요 놈을 최종적인 답으로 써주셔야 된다. 밑조건 x 23번입니다. x가 0보다 크고 x는 1이 아닙니다. 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2는 0보다 커야 되죠.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큽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진수 조건은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또는 x는 3보다 크다가 되고, 여기에 주어져 있는 밑조건과 진수 조건에 있는 결과를 하나의 수직선에 놓고 1번과 2번의 교집합,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주셔야 되죠. 주어져 있는 값이 0과 1과 그 다음에 3을 필요로 하는 수직선이니까 0보다 큰데 1은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이게 밑조건이 되겠죠. 밑조건. 그 다음에 진수 조건에 의해서 마이너스 4도 하나 더 있었네. 마이너스 4도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4까지 포함을 하면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라고 하는 범위의 공통된 범위. 그러면 여기서는 공통된 범위가 3보다 크다 쪽에 있는 이 부분밖에 없네. 그러므로 최종적인 답은 x는 3보다 크다만 답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밑에 오는 값과 진수에 오는 값이 모두 복잡하죠. 밑에 오는 값은 x 플러스 2가 양수, 그리고 x 플러스 2는 1은 아니다. 따라서 여기로부터 나오는 그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는 마이너스 1은 아니다가 답이 되고, 이게 밑조건입니다. 진수 조건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인데, 요놈의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서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 0보다 작다.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이 맞겠죠?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고, 그럼 여기로부터 나오는 진수 조건은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의 수직선 위에다가 표시합시다. 여기에 주어져 있는 건 필요한 숫자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3 이렇게 4개의 숫자가 필요하고, 밑조건은 마이너스 2보다 큰데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진수 조건은 1과 3 사이의 범위가 돼. 그러면 주어져 있는 범위에서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이 부분에서만 답이 성립이 되겠죠. 로그의 정의와 로그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